안녕하십니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홍보 파트, 홍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 파트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홍보 파트 자체가 과거보다는 조금 영역이 많이 줄어져 있다는 거. 기업에서, 그리고 특성의 홍보 파트는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 위주로 많다는 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홍보 파트는 가고 싶은 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홍보와 마케팅은 약간은 다르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이제 미리 얘기하면 홍보 파트는 엄밀히 말해서 조금 있는 걸 사실 그대로 조금 더 보기 좋게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쪽이 강하고요. 마케팅은 엄밀히 말해서 약간의 가공을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보와 마케팅이 그런 부분이 차이 나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홍보는 엄밀해서 예전에 어떤 특정의 제품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케팅 적은 오히려 그것을 약간의 포장한다.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장한다는 쪽으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홍보 파트가 기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제품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워크넷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케팅 홍보 부서에서 상품 판매 전략 수립과 홍보를 제작해서 홍보 대행사의 특정 조직이나 사람에 맞게끔 홍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크넷상에서는 마케팅이나 홍보를 포괄적 개념으로 지금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그 부분이 맞을까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보려는 홍보는 마케팅에서 하는 홍보 업무가 아니고 지금 홍보 파트에서 하는 거를 좀 기억한다면, 엄밀해서 이제 마케팅은 조금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영역만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홍보 영역은 NCS는 어떻게 정리해놨나? NCS가 오히려 워크넷은 포괄적으로 개념을 했지만 NCS는 오히려 조금 뭐랄까 홍보 파트에 맞게끔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NCS는 이렇게 되는, 기업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온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활동을 수행하고 효과를 분석, 피드백하는 것을 홍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온 오프라인이라고 있는데 ATL이라고 하고 BTL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ATL은 오버 더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광고 홍보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TV, 신문, 잡지, 라디오, 오개 이런 부분이고, BTL은 그게 아닌 새로운 영역의 홍보 채널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TL이나 BTL은 또 자주 이용하는, 왜? NCS도 좀 기본적인 개념이 저걸 넣어놨죠. 그래서 저 개념은 물을 수도 있어요, 홍보 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그 홍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우리 회사가 어떤 걸 알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우리 회사가 악재가 있거나 위기 상황에서 그걸 묘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오히려 더 의미 있어요. 이거는 홍보 영역은 약간은 다르지만 이런 경우 있었다는 거. 실제 두산이 지금은 문제지만 과거의 두산이 예전에 굉장히 위기를 한번 겪었다는 거. 근데 겪었는데 위기를 겪는 와중에 뭐냐면 두산의 박연망 회장이 트위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트위터에 그 회장님이 뭘 하냐면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모습을 올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대중들은 그걸 박연만 회장의 기본적인 본인 개인 트위터인데 우리는 두산 전체로 인식한다는 거. 아, 두산의 회장님도 저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구나. 이러다 해서 두산의 위기가 확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엄밀해서 홍보라는 거죠. 왜? 두산이 박영만 회장이 얘기했듯이 홍보라는 것은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마케팅이라면 그걸 더 가공을 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런 시기에 되는 게 홍보라는 거. 그래서 마케팅과 약간 다르다. 마케팅이라면 그걸 진짜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꾸몄겠죠.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 약간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홍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회사에 대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거 위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서 홍보 계획을 세우고 비상계획을 세우고 어떤 매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기사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홍보 파트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항상 보면 회사에 큰 사고가 터지거나 뭔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항상 보면 회장님이나 경기기획실장들이 홍보팀 이사 나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게 바로 홍보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업, 단체, 관공서 등에서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을 널리 알리는 거다. 널리. 그래서 홍보의 개념 자체는 한자로 보면 홍자가 넓은 홍자예요. 그래서 널리 알리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자꾸 얘기하는 게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 속에서는 이미 그 일이 어떤 건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제발 좀 차근차근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의 기본 개념은 이렇다. 근데 홍보의 이제 종합적인 개념을 좀 한번 정리한다면 홍보는 저렇게 됐습니다. 영어로 풀어놓으면 공중, 일반이라는 거, 일반 대중이라는 거죠. 공중이라는 건 대중보다 조금 더 큰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중과 회사의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전략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의 P, 전략적인 관계 R, 이래서 PR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홍보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크게 홍보의 영역을 보면 대외적인 홍보가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외적인 홍보, 외부의 우리 회사라든지 우리 회사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게 대외적 홍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RM, 리스크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내 홍보는 실제 보면 대기업군으로 하면 사내 방송국이라든지 사보라든지 사내의 다양한 채널을 가지는 것들이 대내 홍보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큰 회사의 사내 방송국, 삼성이나 이런 데 사내 방송국, SK나 이런 데 사내 방송국은 전부 홍보 파트에 속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아나운서성에서 사내 아나운서를 지원한 친구는 사내 홍보 파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하는 사진 전문 기자 비슷하게 사내에서도 사진 촬영 전문하는 요원들이 필요해요. 실제 그거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진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을 뽑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홍보는 일단은 이런 구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송수신자. 이건 뭐냐면 무조건 2인 이상이 돼요. 홍보를 내 혼자 막 떠들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해야 된다. 내가 떠들면 상대방, 여기 회사에서 얘기하면 저 위에서는 공중, 일반 대중 또는 고객,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홍보의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 홍보의 내용이 필요하다. 내용은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채널. 채널은 뭐냐면 기존에 아까 했듯이 ATL, BTL처럼 방송이라든지 잡지, 신문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채널의 한계는 계속 바뀌고 있죠. SNS도 있고, SNS를 극복한 지금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있고, 실제 보면 굉장히 많죠. 플래시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채널은 한계가 없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그 다음 피드백. 피드백은 홍보는 내가 그냥 얘기하고 끝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그 홍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게 대응에 그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뿌렸는데도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면 다시 그걸 긍정적인 메시지를 바꾸기 위해서 다음 스텝의 홍보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드백에 따른 영향도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팅. 5번은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에요. 어디서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 어디에서 홍보할 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잡음. 이 홍보를 A라고 전달했는데 이게 왜곡이 돼서 B, C로 확정해요. 이게 대부분이 요즘에 메시지 전달이 방해되는 온라인상에서는 댓글이에요, 댓글. 우리는 A라고 보도를 해놨는데 실제 보면 그 댓글이 B 이런 식으로 달리다 보면 끝에 이상하게 우리 회사가 의도한 A를 전달한 게 아니고 B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홍보 담당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묶여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예상 방향으로 갈 건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엄밀히 와서 일방적으로 그냥 소통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끝났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 보도를 하면서 그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게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홍보의 기본적인 개념은 PR입니다. 공중과 전략적인 관계를 하는 게 홍보다. 이걸 가장 기억하는 게 좋아요. 기억. 그래서 홍보는 특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공중이 가장 크다는 거. 근데 마케팅은 엄밀해서 특정의 대상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 왜? 마케팅은 엄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것들을 팔기 위해서 특정의 고객군에 타겟하는데 홍보는 그게 아니고 전체 공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자주 질문하는 것이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가 뭐냐고 묻습니다. 실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거. 일단은 방법이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이런 걸 여러 세 구분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미리 한번 찾아서, 일단은 뭐냐면 홍보와 마케팅 차이는 일단 대상이 첫 번째 다르다. 대상은 홍보는 공중, 많은 대중들이지만, 마케팅은 타겟 고객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다음에 실제 방법은 채널은 어떤 방식으로 다르다. 내용은 어떻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준비해 놔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홍보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홍보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보에 다양한 업무를 하겠지만 홍보는 단순히 기사만 적고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홍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를 처음에 미리 설정한다는 거. 내년에는 우리가 회사가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파트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영 계획 속에서 하나의 파트가 홍보 전략 기획 파트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특화돼서 내년은 어떻게 할 건가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홍보의 환경 분석. 내년에 보니까 실제 보면 이제 앞으로 보니까 신문 기사는 구독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신문 기사보다는 우리 고객들은 대중이지만 우리 고객들은 포커싱은 약간은 뭐랄까 젊은 층이라면 오히려 신문 기사의 채널을 좀 줄이고 SNS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 시장을 다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하는 게 환경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연간의 계획을 세우다든지 아니면 이거 연간 계획 속에서는 특별한 이슈거리가 있다면 그 케이스별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홍보 전략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예산도 들어가요. 관련 예산. 이게 홍보를 아무리 잘한다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체에 대해서 신문은 어느 정도의 예산, TV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잡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걸 예산을 다 설정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이 계획을 연간 계획을 먼저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보면 ATL, BTL 등의 다 채널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엄밀해서 우리 특성상 신문 기사만 돼. 이러면 신문 기사만 가는 거고요. 실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 다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채널을 이용할 건지 그 채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실제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세부적인 그 방법은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드는 게 홍보 매체 선정. 그 다음에 홍보 컨셉. 실제 이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 특정의 A라는 홍보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걸 한꺼번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단계별로 전달하는 방법. 아니면 융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걸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홍보 운영 계획. 이제 계획이 기본적인 방향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가. 이 운영 계획 속에서는 실제 보면 담당자라든지 홍보 파트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홍보 파트와 마케팅 파트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아니면 그뿐만 아니고 총무나 일종의 다른 영역에 대한 유기적인 분담,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보 전략 기획 이게 굉장히 한 해의 살림이나 이 홍보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매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전략을 기획하는 파트는 신입사원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바로 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홍보라는 다양한 업무들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내공이 쌓이고 어느 정도의 연차가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쌓이면 홍보 전략 기획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홍보 전략 기획을 뽑을 수도 있어요. 뽑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면 대부분이 내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배우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배우고 그걸 충분히 배운 다음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보 전략 기획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홍보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실제 보면 홍보에 대해서는 그냥 일회성이 아까 얘기했던 피드백, 상방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 실제 보면 이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하면 신문 보도를 했으면 그냥 끝이 아니고 실제 보면 신문 보도했는데 자, 온라인에서 클릭률이 얼마 되느냐. 근데 저번에 기사는 클릭률이 많이 올랐고 이번에 기사는 클릭률이 낮았다. 아니면 실제 오프라인으로 모니터링이라면 실제 고객들과 만나본다는 게 대중들과 만나가지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홍보 모니터링의 실제 목표는 어떻게 할 거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우리는 실제 보면 주기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거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우리는 설문조사를 할 거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인터뷰를 할 거다.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진짜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홍보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론이나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니터링을 직접 그래서 실제 언론에 대한 정성적인 정량적인 평가는 다 합니다. 정성적이라는 것은 실제 보면 해당 기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점수로 파악할 수 없는 게 정성적인 평가고요. 정량적인 평가는 실제 우리 기사가 보니까 클릭률이 많이 과거보다 이렇게 됐다. 이게 정량적인 평가.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동시에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로 만드는 게 끝은 아니죠. 그것을 만약에 실제 효과가 있었다면 그쪽으로 계속 늘려야 되는 거 공부를
홍보 예산도 늘려야 되고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게 왜 효과가 없을까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 그걸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실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외부적인 오프라인 홍보보다 온라인 홍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엄밀해서 홍보 파트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오프라인의 어떤 신문 매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그 분야가 약간은 좀 줄었어요. 왜? 온라인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온라인 홍보 관리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SNS, 기업의 SNS 계정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SNS 계정뿐만 아니고 실제 보면 다양한 기업의 인사파트의 SNS 계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의 SNS 있고, 다 있다는 거 실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왜? 실제 SNS 계정만 해도 수십 개 있고요. 그 다음에 SNS 계정이 아니고 온라인 홍보 관리는 엄밀해서 실제 보면 SNS도 아니고 동영상도 있고요. TV CF도 있고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온라인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별도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했듯이 홍보 전략 기획 속에 하나의 파트가 온라인 홍보가 있겠지만, 그 온라인 홍보가 과거에서는 오프라인의 홍보에 대한 부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홍보가 더 강조돼서 거의 오프라인 온라인을 동시에 다 관련. 어떤 기업은 오히려 소비, 그러니까 B2C 기업, 특히 이제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채널에 대한 활용 계획들을 미리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워진다면 그 채널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관리하는 것도, 그 다음에 온라인 운영 매뉴얼이나 컨텐츠 작성도 기본적으로 한다. 실제 온라인 운영 매뉴얼 컨텐츠 작성을 실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엄밀해서 쉽게 이해하는 거는 요즘에 각각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것들, 트위터는 요즘에 많이 안 쓰는데 페이스북보다 보면 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부산경찰청에서 페이스북에 특이한 동영상이나 이런 거 올려도 이슈거리가 되듯이, 그런 것처럼 기업도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관리하는데, 이 채널 때문에 실제 보면 SK에서는 아예 이 SNS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뽑았어요. 실제 보면 그거는 과거의 방식에 SNS 담당자를 소셜로 실제 스펙 안 보고 SNS의 활용 능력만 보고 뽑아가지고 인턴 사원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연계 뭐 이런 식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홍보 파트에 보면 SNS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직원들이 대부분이 이 온라인 홍보를 주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홍보 개념과는 약간 다르죠. 굉장히 뭐랄까 이슈거리나 가십거리.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에서 보도 온라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담당자가 좀 조선일보의 색깔과 다른 내용들을 막 자극적이고 이런 것도 많이 올린다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홍보와 약간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경력 가진 사람보다는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온라인 SNS를 잘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요. 그래서 실제 SK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어떤 예전에는 특정의 문구를 올렸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동영상, 자기가 찍은 동영상을 올려서 그게 좋아요 반응이라든지 그게 리트윗이나 이렇게 전파된 그 숫자를 보고 파악했다는 거. 왜? 당연히 온라인 홍보는 그게 중요하겠죠. 실제 SNS를 정말 잘하고 거기에 좋아요라든지 상대방한테 관심을 많이 얻는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홍보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홍보 파트에 지원한 친구는 SNS를 안 한다는 좀 애매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대해서 좀 특수성이라 알고 본인도 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오히려 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 SNS 계정도 활성화시켜놓고 일부러 홍보와 연관되는 것들을 계속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홍보 이런 방식을 계속 올려놓고 내 의견을 계속 달아놓고 스크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오히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SNS를 할 친구는 실제 좀 의도적으로 뭐냐면 페이스북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거나 트위터는 팔로워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단순히 그게 이제 뭐 반드시 친구 숫자와 팔로워 숫자가 SNS의 능력을 반증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걸로 SNS 파워, SNS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 외에 출판 홍보 관리도 합니다. 실제 이거는 책을 내거나 이런 경우인데 요즘에는 거의 많이 죽었어요, 이분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총괄적으로 책을 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실제. 그리고 그 책은 안 내지만 사보 제작 이런 형태도 있는데 사보 제작도 엄밀해서 요즘에는 기업 내부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주거나 아웃소싱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실제 사보를 거의 총괄하는 직원 한 명 이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또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겠죠. 사보 자체가 온라인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변화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보를 제작하거나 이걸 가지고 있다면 실제 보면 사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요. 거기 취재를 진짜 합니다, 실제. 실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아까 했듯이 사진 찍는 전문 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그 사진 찍으러 가고 그러니까 취재 방향성을 잡고 취재 정보 수집 이슈 그다음에 취재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사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우리 내부에서만 다 못하기 때문에 실제 보면 사보 제작의 경우는 외부의 전문가도 원고에 대해서 좀 청탁을 하고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판 기획이나 출판물 제작, 그 다음에 출판물 유통 관리, 홍보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보 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주 아웃소싱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총괄을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출판 기획이나 출판물 제작은 요즘에는 엄밀해서 홍보 파트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엄밀해서 회사 내에서는 총무 파트가 맞으니까 총무 파트에 맡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판 홍보 영역은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졌고 이게 있는 회사 자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실제. 근데 사보를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보를 독자적으로 한다면 실제 보면 단순히 내가 글을 잘 씁니다 뿐만 아니고 대내외적인 인적 네트워크도 강조해야 된다. 왜? 원고를 청탁하고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순히 우리 회사 이름을 불고 그 원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인적 네트워크가 좀 넓으면 그걸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언론 홍보 관리입니다. 실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성, 계획서는 나와 있지만 사안의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 뭐 매체를 어떤